네 번째 책 리뷰.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윤정은 북로망스. 여기 여러분들의 마음의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마법이 있습니다. 모든 얼룩을 다 지울 수는 없고 딱 한 가지의 얼룩을 지워줍니다. 한 번 지우면 돌이킬 수 없으며 그 기억과 관련된 기억이 함께 지워지거나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얼룩을 지우시겠습니까? 딱 떠오르는 얼룩이 있나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메리골드라는 마을에 위치한 사람들의 마음의 얼룩을 지워주는 세탁소입니다. 주인장이 건네주는 티를 입고 힘들었던,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면 어느새 옷에 얼룩과 주름이 묻고 이것을 세탁하면 그 얼룩이 지워집니다. 마음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상처가 지워집니다. 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주인장의 이름은 지은입니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태어나 능력이 성인이 되어서야 발현된 지은은 본인의 능력을 잘 제어하지 못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맙니다. 어떻게든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생각하고 꿈을 꾸어도 결국 눈을 다시 뜨면 혼자 남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다시 태어나면서도 지은은 가족들을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가족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30대 이상으로 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러다 메리골드라는 마을로 가게 되었고 마을에서 마음 세탁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얼룩을 지워주면서 지은은 자신에게 있는 마음의 얼룩도 어느새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본인도 치유를 받은 것이죠. 마음 세탁소. 모든 얼룩을 지워드립니다. 명품 드라이 클리닝. 구겨진 옷을 다리듯 마음을 다리면 어떨까? 그런데 마음에 진 얼룩을 빼면 완전히 행복해질 수는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마음의 얼룩을 뺀다고 완전히 행복해질까요? 얼룩이라고 다 나쁜 얼룩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마음 세탁소의 첫 손님인 연희는 사랑에 의한 얼룩을 지우고자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연희는 그 남자가 세상의 전부인 양 믿고 의지하며 자신을 의탁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건강한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남자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다가 결국 헤어지면서 연희는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그 마음의 얼룩을 지우고자 마음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얼룩을 흰 티에 묻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데 그 순간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연희는 어쩐 일인지 얼룩을 지우겠다는 마음을 접습니다. 물론 사랑의 기억이 아팠지만 사랑을 했던 그때 본인의 모습이 너무 예뻤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대신 그 남자를 사랑했던 만큼 자신을 사랑해주기로 결심합니다. 이처럼 분명 어떤 얼룩은 지우지 않고 간직하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연희의 마음의 얼룩처럼요. 마음에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은 조금만 다리면 펴지고 또 어떤 마음은 구멍이 너무 많아서 세탁도 하기 전에 잔뜩 기워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은 아무리 세탁을 하려 해봐도 구정물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얼룩은 지워야 하는 얼룩인가요? 간직해야 하는 얼룩인가요? 사실 제가 읽으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한 부분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불행하지 않으면 좋은 거야?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삶에서 불행을 빼면 행복만 남아?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 중에 불행과 행복, 딱 두 가지 감정만 느껴? 아니요. 두 가지만 느끼면 어떻게 살아요? 사실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해서 아무리 한 감정이 크게 느껴지더라도 그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다른 감정들도 함께 느껴질 것입니다. 알면서도 이 사실을 잊고 살았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점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지워. 다 지우면 인생에 뭐가 남겠어. 상처도 인생인데 가장 아픈 얼룩 하나만.
제가 제일 초반에 마음의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마법이 있으나 단 한 가지의 얼룩만 지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슬픈 감정을 느끼던 나도 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나 역시 나인데 그 모든 나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행복한 나만 남기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마음 세탁소를 차려서 사람들의 얼룩을 지워준다면 규칙을 딱 한 가지 세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얼룩은 지워주지만 딱 한 가지만 지워준다. 여러분의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만, 나머지는 그냥 남겨두기로 해요, 우리. 그것도 나니까요. 그리고 사랑의 아픔으로 찾아온 연희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참 공감이 가는 글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으면 울고 아파한다. 하지만 가장 슬픈 건 사랑으로 행복했던 기억들 때문에 그가 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 기억 속 우리는 사랑으로 웃고 있다. 마음도 쓰면 쓸수록 달아서 새로운 사랑에 들어와 머물 자리가 줄어든다. 이제 그만 달아야 할 때였다. 언젠가 내게 올지 모를, 아니 꼭 다시 와주길 바라는 다음 사랑의 자리를 남겨두어야 하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비밀인데요. 저 못소리입니다. 근데 뭐 사랑의 형태가 꼭 연인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저는 사랑 부분에서 참 많은 공감을 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앞서 말한 사랑에 상처받은 연희의 친구이며 영화가 너무 하고 싶었고 포스트 박찬욱 소리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에 낸 영화가 쪽박을 치고 혹평을 얻으면서 방황하는 재하와 몸이 좋지 않으면서도 파스를 붙이고 약을 먹으면서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식당에 참모일을 하는 재하의 엄마 연자, 어렸을 적 부모님을 잃고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혜인, 유명 인플루언서지만 매일매일 죽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별, 어렸을 적 왕따를 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택배기사 영희, 그리고 지은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마음 세탁소를 열게끔 결심하게 한 사람 좋은 우리 분식 사장님까지 등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인물의 서사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어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은별과 연자의 이야기를 리뷰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에피소드 형식이지만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인플루언서 은별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아는 사이였습니다. 모든 인물들의 서사가 참 안타까우면서도 더 공감이 갔던 건 우리 주변에 모두 있을 법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인물이 바로 은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별은 인스타 인플루언서입니다. 매일 아침 은별의 글을 보고 기사가 쏟아지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렇다고 은별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은별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더욱 불행해졌습니다. 집이 가난할 때 서로 돕고 살던 가족들은 이제 은별의 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은별 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듯 무리한 부탁들을 해옵니다. 매일 사사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삶들을 감내해온 은별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수면제를 먹고 내성이 생겨 잠을 잘 자지 못하자 수면제의 양을 늘리고 그러다가 죽기 위해 수면제를 왕창 먹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들은 지은 사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 얘. 너 자신도 너를 이해 못하지 않니? 너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어디에도 없어. 설령 그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자신보다 중요한 건 없어. 결국 은별은 마음 세탁소에서 자신의 마음의 얼룩을 지우고 인스타 계정을 없앰으로써 인플루언서의 삶을 청산하고 회사의 MD로 살아갑니다. MD로 살아가는 은별의 모습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연자의 이야기입니다. 연자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네 어머님들의 세대 중 분명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더 마음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냥 소설 속 인물이라고 하면은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으면 괜스레 더 마음이 가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 책의 모든 인물이 그렇지만 연자라는 인물은 유독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교에서 1등을 밥 먹듯이 하던 연자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밑에 동생이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얼른 취직해서 집안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자는 대학을 포기하고 두부 공장 생산 라인에 들어가 일을 시작합니다. 딱 1년만 열심히 일해서 이곳을 떠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연자의 다짐이 있었는데요. 그 다짐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공장에서 사랑에 빠지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사실은 이미 처자식이 있는 남자였으며 연자가 아이를 낳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띄엄띄엄 찾아오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붙잡는 바짓가랑이도 무시한 채 완전히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 돈을 벌기 위해 연자는 식당 참모 등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며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참 아픈 기억이고 힘든 기억인데 연자는 이 기억의 얼룩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 싫어하지 않아요. 전엔 나마저 내 인생 싫어하며 너무 안쓰러워서 좋아하려 했었는데 이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좋아졌어요. 좋다고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너무 예뻐 보여요. 연륜이, 성숙함이 드러나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에 드는 문구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 책이 힐링소설이라 그런가 참 노래가사같이 시같이 예쁜 문구들이 많은데요. 저는 유독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을 꺼내어 안아주고 싶다. 마음이라는 게 형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정말 마음이 형태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마음을 꺼내어서 안아주고 싶고 또 얼룩이 묻으면 꺼내서 박박 닦아 빨래를 해주고 싶습니다. 마음을 꺼내어 안아주고 싶다라는 말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세탁소를 운영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해줄 뿐만 아니라 지은 자신도 힐링을 합니다. 지은은 많은 생을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지은은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수십, 수백, 수천 년을 살아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길어야 100년까지만 살 수 있으니까요. 지은만 그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그게 무서웠기에 아예 정을 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메리골드라는 곳에서 마지막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마음의 경계를 느슨하게 풀어둡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또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대화를 듣는 저 역시도 이들의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마음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지은이 깨달은 사실은 오늘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후회해도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이니 오늘을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받은 마법 같은 선물이 바로 오늘 하루다. 저는 오늘의 리뷰를 다음과 같은 문구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을 품고 살아가겠지만 과거의 상처들은 결국 오늘의 행복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일상 속의 사소한 행복이라도 조금씩 누리며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 봅시다. 이상으로 4번째 리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